중재자인 줄 알았던 남편이 5년간 저지른 충격적인 일. 여러분,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뒤통수 얻어맞았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던 그 사람.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초에는 모든 게 행복했어요. 남편 재훈이는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그럭저럭 괜찮은 분이셨죠. 근데 결혼 1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차가워지신 거예요.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완전 당황해서 따로 남편한테 물어봤죠. 여보, 나 뭘 잘못한 거야? 시어머니가 왜 저러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게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셔.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당신 잘못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해결할게. 그 순간 전 안심했죠. 역시 내 남편은 날 믿어주는구나.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에 시댁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더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봐. 시댁보다 친정이 더 중요한가 보지. 아니,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오늘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사실 어머니가 당신이 친정만 챙긴다고 서운해하셔. 내가 말리긴 했는데. 내가 친정만 챙겼어?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갔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어머니 오해야, 내가 풀게.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저를 싫어하시고 전 이유를 모르겠고 남편은 항상 중간에서 나는 둘 다 이해한다며 힘들어했죠. 그러다 결혼 3년 차 되던 해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사돈댁에서 우리 집안을 무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완전 화나서 저한테 전화하셨죠. 너 시댁에서 뭘 어떻게 한 거야? 시어머니가 막 화내시던데. 엄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도 모르겠어. 그날 친정하고 통화하면서 완전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남편한테만 말한 것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남편한테 시댁 음식이 좀 짜더라고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우리 집 음식 맛없다고 했다고 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남편한테만 말한 건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남편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재훈이는 날 사랑하는데. 근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쓰시는 표현들도 이상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시집 식구 무시한다더니 남편보다 친정이 더 중요한가 봐. 이런 말들이 너무 남편이 평소에 쓰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슬쩍 휴대폰을 봤어요. 미안하지만 너무 의심돼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카톡 메시지를 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카톡방을 열어봤어요. 처음엔 평범했어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 아들아, 고마워, 이런 내용들. 근데 스크롤을 올리다가 진짜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엄마, 와이프가 친정 엄마한테만 전화해요. 엄마한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전 시어머니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드렸거든요. 그래. 난 네 와이프가 날 싫어하는 줄 진작에 알았다. 아니에요, 엄마. 근데 솔직히 좀 서운하긴 해요. 시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오늘 와이프가 시댁 음식 맛없다고 했어요. 제가 혼냈는데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냥 오늘 음식이 좀 짰던 것 같아라고 남편한테만 말한 건데 완전히 왜곡돼서 시어머니한테 전달된 거였어요. 우리 집 음식이 맛없으면 친정 가서 먹지.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 말할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엄마, 이번 명절은 친정 먼저 가고 싶대요. 시댁은 나중에. 아니, 이건 또 뭔 소린가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오히려 시댁 먼저 가자고 제가 말했었거든요.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놓칠 뻔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거예요. 클릭해봤죠. 그 메모장 파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엄마 와이프 관리. 뭐라고요? 열어보니까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와이프가 시댁 음식 싫어한다고 전달. 와이프한테 엄마가 너 요리 못한다고 서운해하신다고 전달. 결과 둘 다 기분 나빠함. 성공. 엄마한테 와이프가 친정만 챙긴다고 말하기. 와이프한테 엄마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말하기. 결과 명절 때 둘이 티격태격. 내가 중재. 완벽. 와이프가 엄마 선물 준비함. 엄마한테는 제가 고른 거예요 라고 말하기. 엄마 선물 받고 기뻐하심. 와이프한테는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라고 말하기. 결과 와이프 상처받음. 나한테 의지함. 좋음. 이게 뭐예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더 읽어내려갔어요. 계획, 두 사람 다 내 편으로 만들기. 방법, 서로에 대한 불만을 나한테만 말하게 유도. 목표, 둘 다 나 없이는 못 살게 만들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고 이 공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5년 동안 저랑 결혼 생활을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더 스크롤하니까 최근 메모도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요즘 눈치채는 것 같음. 더 조심해야 함. 둘이 직접 대화하지 못하게 막아야 함. 엄마한테 며느리가 엄마 피한다고 말하기. 와이프한테 엄마가 당신 만나기 싫어하신다고 말하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일부러 시어머니와 저와 둘이 직접 대화 못하게 막았던 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을까요? 내가 중간에서 전달할게.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내가 당신 입장 설명해 줄게. 이 모든 말들이 시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으려는 계산이었던 거죠. 이날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전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 뵙기로. 전화드렸죠.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무슨 일인데? 무슨 말을 또 하려고?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죠. 거실에 앉아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시댁을 우습게 본 적이 있나요?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지. 넌 왜 그렇게 시댁을 무시하니?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네가 우리 집 음식 맛없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저는 시어머니한테 어제 본 것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휴대폰에 있던 카톡 내용들, 메모장 파일, 모든 것을. 처음에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어머니,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제 몰래 찍어둔 화면 캡처들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진짜니?
네, 어머니, 저도 어제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갑자기 우셨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이상했어. 네가 나한테 안 좋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눈빛은 그렇지 않았거든. 근데 우리 아들 말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 저도요. 어머니가 절 싫어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엄마 기분 안 좋으시니까 지금은 연락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 새끼가. 미안하다 욕이 나오네. 시어머니가 욕하시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둘은 그날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한테 바로 따지는 대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한 거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또 뭐라고 말하는지 녹음해야겠어. 저도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들 다 기록할게요. 그렇게 2주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께 케이크를 사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오늘 어머니한테 케이크 드렸다며. 근데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당 조절하셔야 한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케이크 드시면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전 모른 척하고 말했죠. 아,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다른 거 사드려야겠네.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하셨대요. 아들아, 어제 며느리가 케이크 사왔는데 너무 맛있더라. 우리 며느리 효녀야.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엄마, 그거 제가 고른 거예요. 와이프는 그냥 사러만 갔어요. 시어머니가 녹음해 두셨어요. 이런 식으로 증거가 쌓여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함께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앉아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진실의 순간. 아들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네가 며느리에 대해서 나한테 한 말들, 이게 다 사실이니.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들려주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뭐니? 제가 남편 휴대폰 캡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메모장 파일, 카톡 내용들, 모든 것을. 남편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뭘 오해해?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너 5년 동안 우리 며느리랑 나를 가지고 논 거야? 아니에요, 엄마. 나는 그냥 가족이 평화롭길 바란 거예요. 평화? 이게 평화로 보여. 남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엄마랑 와이프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순간에도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정신 차려. 네가 한 짓이 뭔지 알아? 너는 5년 동안 거짓말로 두 사람을 싸우게 만들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전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보, 왜 그랬어? 진짜 이유가 뭐야?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난 둘이서 친해질까봐 두려웠어. 둘이서 친해지면 나는 필요 없어질 것 같았어. 엄마도 와이프도 나보다 서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았고. 시어머니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5년 동안?
사리 분별 못하는 꼬맹이도 아니고 정말 실망이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그날 이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는 별거 중이에요. 이혼할지 다시 기회를 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히 믿음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5년 동안 저를 속였던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와는 지금 정말 좋은 관계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진작에 직접 대화할 걸 그랬어. 그럼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맞아요. 중간에 끼인 사람만 믿었던 게 문제였어요. 남편은 지금 상담받고 있대요. 시어머니가 강제로 보내셨거든요. 상담받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 안 한다고 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선택해도 할 말이 없다시며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저한테 매일 문자를 보내요.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근데 솔직히 아직은 답장하고 싶지 않아요. 5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해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충격받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 완전 사이코패스 아냐? 당장 이혼해. 근데 쉽지 않아요, 솔직히. 5년의 시간이 가짜는 아니었잖아요.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고 행복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게 다 계산이었는지 아니면 진심도 섞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 것을 보면 이혼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어찌됐건 오랜 시간이 정확한 답을 주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는 중간에 끼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면 직접 확인하고 직접 대화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세요? 항상 내가 전달해 줄게, 내가 대신 말해 줄게 하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진짜 중재자는 두 사람이 직접 대화하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조종자는 두 사람이 직접 대화하지 못하게 막아요.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주변 사람들과 자꾸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반복된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5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직도 매일 울어요. 배신감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리고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라도 회복해서요. 만약 평생 몰랐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런 사람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미소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이자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